오늘의 핫쌈 주인공은 누굴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김의겸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입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렸는데 검찰이 청구한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법원,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한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매체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동훈 자택 100m 내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공무 차량 쫓은 것은 스토킹 행위로 판단 안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쨌든 스토킹인데 네네. 지금 더 중요한 게 한 장관 차를 쫓아다닌 것보다 한 장관의 자택 앞까지 가서 그 도어락을 건든 거,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와보세요 소리치고 생중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매체는 이건 취재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는 그게 무슨 취재냐,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비판을 했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뭘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시전했는데 법원의 판단이에요. 네네. 그건 안 되고 스토킹이다. 네. 그래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이게 스토킹이 뭐냐면요. 영어 단어로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사람 짜증나게 하는 게 스토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몰래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접근하고 그러는 거. 그런데 법적으로는요.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이 있거든요. 스토킹 처벌법에 구체적으로 요게 스토킹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뭐 진로를 막아서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거 등에서 집이나 사무실 앞에 있는데 기다리고 앉아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핸드폰이나 그런 정보통신만 가지고 그렇게 뭐 나쁜 그런 것들을 보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스토킹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법을 봤더니 차로 졸졸 쫓아다니는 거는 거기에 그 규정이 없어요. 법 규정에 차 가지고 미행하는 건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렇게 스토킹을 했을 때는 그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게끔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법원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축소해서 해석을 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번에 법원이 조치를 내렸는데 그 조치의 이름이 잠정 조치예요. 잠정 조치는 뭐냐면은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예방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요번에 발령 나온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예. 있는데, 그런데 이제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2달, 그 기간이 뭐 항상 100m 이내 접근 금지하는 게 아니고 2달 동안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2월 그래서 2월 9일까지였군요. 9일까지입니다. 12월 1월 해가지고 안 그래도 2월 그 초까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더 그 사실은 그 강 기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그 잠정 조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잘못하다가 구치장에 그 구치소에 유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 뭐 사람을 갖다가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그 유치장에 그 유치될 수도 예.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 큰 어른이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로 끝내고, 할 말 있으면 아니, 기자가 기사로 말을 해야지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람 귀찮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탐사가 진짜로 언론이라면, 유사 언론이 아니고 진정한 언론이라면 언론답게 그 정정당당하게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의 비위나 뭐 잘못된 정책 같은 거 그렇게 지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이불개. 교수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매체를 떠올리면 과이불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매체와 협업했다라는 김의겸 의원을 떠올리면 역시 과이불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 스토킹 혐의뿐만 아니라 해당 매체는 그 과이불개와 관련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사실인 양 호도해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민사 형사상 소송을 지금 당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것과 이거 병합되진 않죠. 병합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병합이 될 거냐? 결국은 민사 소송에서 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탐사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니까 끝까지 사람들이 조금 그 착각하시는 게, 민사 책임도 국회의원들은 안 져요. 국회에서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렇군요. 대해서 그 김의겸 의원은 계속 이야기를 갖다가 할 텐데, 만약에 그 면책 특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 한두 번 괴롭힌 게 아니거든요. 요번에 그 청담동 그 건만 괴롭힌 게 아니고 온갖 뭐 이재정 의원 악수건 뭐뭐뭐 해가지고 예. 그게 다 빠져나갔던 게 그때는 국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만약에 그 책임을 인정하게 될 거면 판사가 아 이건 한 번만 했을 거 하고 여러 번 했는데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갔을 거 하고 그 죄질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더 탐사하고 협업하셔가지고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물론 이제 이 법적인 책임 영역, 민사소송에서의 책임 영역은 좀 법적인 판단이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의 협업이냐에 따라서 이 법적인 책임 여부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책 특권이 있고 국회 안에서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과의불개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와요. 김의겸 의원이 이 같은 소위 질의를 통해서 엄청난 후원금 호황을 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김의겸 의원이 SNS에 올린 글부터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마음과 정성이 가득 찼습니다. 라며 김의겸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후원 모금은 언제부터 가능하다라는 예약 공지까지 나왔습니다. 어땠길래? 비례대표 의원 후원금 한도액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게 마감됐다고요? 그런데 지난해 모금액은 평균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9,928만 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평균 후원금에도 못 미쳤던 김의겸 의원이 지금은 1억 5천만 원 후원금이 다 마감됐다. 호황을 얻었어요. 보내주신 마음과 정성이 가득 찼다. 23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라고 마감이 돼서 더 후원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 한동훈과 싸우는 선봉에 서 있는 김의겸 의원에게 후원한다. 악전 고투하고 있는 김의겸을 후원한다. 김의겸 후원 동료글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아니 김의겸 의원 후원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뭐 후원자들 입장에서는 뜻깊은 일일 것 같고 연말에 김의겸 의원하고 후원자들은 굉장히 좀 훈훈한 소식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좀 우리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칼럼 글을 봤는데 이 후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판단됐고 사실 판단도 한 번 안 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일종의 거짓 드라마를 연출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성찰도 없는 상황에 후원금이 가득 차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나는 한 중견 언론인의 칼럼을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의불개죠. 잘못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금 하나도 안 져도 오히려 후원금도 다 차고 동료의 글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팬덤 정치의 유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하게 되면 뭐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정치 유권자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적극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침묵하거나 그냥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교묘하게도요. 적극 지지층들이 이 후원금이라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지지와 응원을 표현하는 글귀, 의사소통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인도 사람인지라 침묵하는 대다수보다는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어떤 불의와 싸우는 문제도 아니고 본인이 정말 거짓 뉴스를 갖고 장관과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또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사실은 살짝 빠져나간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후원금을 쌓인다고 하니 저는 걱정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계속 이것을 흉내내는 정치가 더 확산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더 어수선해지지 않을까. 아까 이상민 의원이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더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걸 좀 따라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전례에도 손혜원 의원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정정당당하게 전남 목포에 가가지고 막 기자들 불러서 회견하고 설명하고 그랬더니 그에도 후원금이 다 차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 후원금 노리고 그런 의혹 제기를 했겠냐마는 설마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신데 그랬겠냐마는 결과적으로 후원금이 지금 가득 찼다라는 건데 작년에는 민주당 평균 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액에도 못 미쳤는데 올해는 가득 찬 이유 전은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전은기 의원은 것 어때요? 좀 같은데 후원 계좌 괜찮습니까? 저는 후원 계좌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기 많이 때문에 또 전은기 의원을 네. 성원하는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저희는 주변에도 얘기하죠. 뭐 국회의원 후원금이라는 거는 이제 역시 뭐 큰 돈보다는 뭐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소액이라도 조금씩 후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이 그게 진짜 후원이에요. 예, 정말로 이거 정치가 올바르게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뭐 김우겸 의원께서 후원금이 다 찬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뭐 한동훈 장관과 싸움도 있었겠지만 당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한 이야기들이 이제 국민적 호응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자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